우선 오늘 첫 번째 모시는 손님은요, 하창환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축하드립니다. 등업이 갑자기 됐네요. 승진하신 거. 본부장에서 언제까지 있어요? 우리가 막 이사로 밀어줘야지. 내일은 다음번에는 상무님으로 제가.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그럼 뭔가 뭐 조치가 있겠지. 자, 그리고 이주연 대표 옆에서 싱글벙글 오늘 소고기 값 좀 벌었나 봅니다. 네,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하창환 본부장님 먼저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오늘 시장 사실 이제 신고가를 돌파를 하자마자 조금 눌려서 약간은 좀 서운하실 수는 있었겠지만 일단 미국 시장에서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또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뭐 거기에 따른 좀 일부 변수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금일까지 이벤트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약간의 좀 추가적인 변동수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상 뭐 선물에 대한 괴리가 일부 좀 강하게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수급 기조를 보시면 저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통상적으로 야간 선물이 이제 지금 이제 시간으로 보시면 이게 안 보이지만 전거래일 아침부터 보셨으면은 마이너스 0.8 수준에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통상적으로 최근에 선물에서 이렇게 0.8 이상의 괴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선물 쪽에서 5천억 원의 이상의 변동성이 좀 생기고는 했거든요. 근데 오늘 마감 시향을 보시게 됐을 때 동시호가 때까지만 하더라도 한 2,300억 정도 수준의 외국인 선물 매도가 있었는데 요게 이제 또 집계가 다 끝나고 나서 보니 마이너스 995억 원으로 상당히 좀 많이 좁혀 놓은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 선물을 보시더라도 괴율이 이제 베이스 차가 2.5나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약간 강한 상승 기조에서 이제 고점 라인 안에서의 약간의 좀 변동수라고 일단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미국 증시에서 뭔가 명확하게 부러지는 그런 흐름들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엔비디아가 너무 많이 올랐다. 뭐 약간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뭔가 이제 하락 부분에 대한 흐름들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단기적인 이런 그 수급적인 이슈가 끝난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주연 대표는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뭐 위증시 역량 예상했던 대로 조정은 나왔는데 썩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출입 데이터 나오면서 그동안에 수출 잘 하고 있던 기업들 한 며칠 조정 받았었잖아요. 네. 그 기업들 이제 올라왔고 뭐 제가 기대하고 있던 흐름들이 나온 종목들이 꽤 있어서 그냥 나름대로 그냥 괜찮은 하루였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아침서부터 그 LS를 막 얘기하더니 LS를 기어코 사셨다고. 죄송합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단타들을 오지 말라고. 단기. 네. 그러니까 단기 매매자들 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단타는 아니고 단기로 약간 뭐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오늘 어쩔 수 없이 이 계획대로 일단 좀 포지션을 잡았는데 이걸 잡느라고 알테오젠을 놓쳐서 좀 어쩔 네. 수 없죠. 네. 일단 그 오늘 증시 그 보면은 어제 올랐던 그 SK이노베이션 그다음에 네네. DB하이텍 네. 이쪽이 많이 좀 밀렸어요. 이게 뭐 예상들은 다 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이 밀린 거 아닌가. 그 바닥권에서 보통 올라갈 때요 한 번에 뭐 쭉쭉쭉쭉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대금 한번 크게 터지면서 저항을 뚫어놓고 나면 저항 이후에 이제 눌림을 받는 경우들이 많은데 뭐 두 종목 다 뭐 그런 흐름이었고 최근에 이제 요번 한 주 동안의 흐름을 살펴보면 오늘도 그 콜마 홀딩스하고 콜마 B&H하고 바닥권에 이제 이렇게 좀 저점에 있다라고 생각되는 종목들 중에서 거래대금이 팍팍 터지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게 지금 시장이 신고가를 만들어 놓은 이후에 뭔가 이제 그동안 못 갔던 종목들도 하나의 또 키 맞추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 뭐 어제 올랐던 거 오늘 좀 조정받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요게 이제 하나의 또 새로운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는 그런 시발점이 아닐까라는 관점으로 일단 좀 지켜보시면서 추세가 형성되고 나면 그때는 매매 관점으로 이런 것들을 또 한번 들어가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하여튼 어려워요. 어렵고 다들 기대를 좀 많이 했을 텐데 근데 또 오늘 보면은
그 뭐죠? 기관은 그래도 또 계속 매수를 하는 뭐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네. 그리고 연기금에서 조금 더 매수를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서 참 많은 분들이 판단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어제 거래대금 이렇게 터진 거에 비해서 오늘 나온 거 보면 그냥 딱 쉬어가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주포가 어제 사가지고 다 팔았다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그런 거래대금이기 때문에 그냥 뭐 살짝 눌렸다가 뭐 눌리면 어느 정도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눌렸다가 다시 돌리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PD가 질문지를 준비를 안 해놔가지고 지금 갑자기 지금 움직이느라. 자, PD 그냥 와요 일로. 자, 하청환 본부장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자, 일단 오늘 그 수출 데이터가 나왔어요. 네.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6월 중순까지의 수출이 1년 전보다 9% 정도 늘었다. 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수출 데이터에 대한 흐름들은 상당히 좀 괜찮게 전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연속적인 성장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종이신문 또 보시는 분들은 그런 뉴스도 오늘 보셨을 거예요. 일본과 이제 우리나라의 수출 대결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전체 수출 국가 중에서 5위의 자리를 서로 이제 치고받고 하고 있는데 요번에 우리나라가 이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기반에는 단연 반도체가 일단은 핵심 키로 여전히 좀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사실 수출 데이터에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주요 품목 안에서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번에 이제 반도체 쪽에서 또 증감률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최근에 계속 50% 이상씩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금액 보시면 이제 압도적으로 반도체가 높아진 상황들을 좀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금액 자체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 달 데이터가 저는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6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데이터는 거래일이 되게 적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증감률이 나왔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주력 산업군에서의 강세 기조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오늘 반도체 이 수출 데이터를 보면서 약간의 좀 희망을 가졌거든요. 2,800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다. 2,900도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 증감률 부분에서도 의미가 상당히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는 근데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사실상 6월 20일에 또 이제 관세청에서 이건 오늘 21일에 나온 데이터잖아요. 이제 21일 5월달 수출 데이터가 나왔었는데 역대 최고치가 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가 굉장히 좋아서 이렇게 된다면 6월달도 좀 좋지 않을까? 왜냐면 6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거래일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좀 승용차 부분에서는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뚜껑을 다 열어보니 뭐 마이너스 0.4이긴 하지만 지난달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좀 아쉽죠. 왜냐면 오늘 이렇게 반도체 수출 데이터 좋고 승용차까지 좋았으면은 지수 0.8도 안 빠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상위 종목군 안에서 특히나 외국인의 수급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는 두 산업이 바로 자동차와 반도체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한쪽이 살짝 좀 아쉬운 수출 데이터를 기록한 것은 좀 너무나도 아쉬웠다. 이게 이제 10일 더 남았잖아요. 그렇죠. 6월달. 이제 뭐 월말이니까 좀 프로모션 좀 하고 이제 약간 할인 좀 하고 약간 이렇게 딱 해서 올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코리아 세일데이 뭐. 네, 뭐 이제 자동차 좀. 아니 근데 데이터에서 일단 그 철강 같은 경우 한 4% 마이너스 났잖아요. 네. 요거는 그런대로 좀 이해가 되는데 선박이 마이너스 40.3%이 데이터가 맞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최근에 또 종이신문을 꼭 읽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중국 쪽에서 LNG선에 대한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도크가 거의 차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규 수주 부분에서 약간은 좀 뒤떨어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래 고부가 선에 대한 흐름들은 우리나라가 거의 싹쓸이를 하잖아요. 거의 7, 80% 이상의 수주 기조를 가져오는데 원래는 우리나라가 수주를 안 받더라도 중국이 기술이 부족해서 사실 수주를 잘 못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유율이 20%에서 올라오질 못했는데 이번에 카타르랑 조금 친해진 것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기술이 되니까 그들의 물량을 좀 가져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LNG선에 대한 이 비중이 4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이런 수출 기준은 좋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그 안에서도 좀 포인트가 있죠. 최근에 이제 HD 현대 미포라는 종목이 바닥권에서 조금 시원하게 올라와 주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PC선에 대한 수주는 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작년치를 이미 뛰어넘었고요. 지금 조금만 더 받으면 아마 5년 내 최고치 또 수주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선종 자체가 조금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었던 부분에서의 수출 비중이 좀 뺏기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선박에 대한 데이터는 좀 좋지 않게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PC는 사실 별 그렇게 큰 돈은 안 되는데 이제 프로덕트 그렇죠. 탱커라고 해가지고 네. 뭐 그냥 이게 철판 용접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LNG 쪽은 저희가 우리나라가 좀 안 뺏겼으면 중국이 했는 그런 쪽인데 이것도 이제 결국은 뭐 기술이 올라오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 캐파가 이제 한계치에 도달했으니까 저는 일본이 그래도 좀 가져가고 아, 우리가 좀 이렇게 했었으면 했는데 중국이 먹기 시작하면 좀 답이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미국의 네. 그 뭐 MRO 사업 뭐 그것도 그거지만은 결국 네네. 조선 관련해서도 중국에 대한 규제나 압박이 들어가는 게 지금 통상적으로 다들 그렇게 보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규제는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가격적인 부분에서 지금 압도적인 좀 차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고부가선들을 얘기를 할 때 항상 한 켠에 메탄올 선을 좀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좀 가격이 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래는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반반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압도적으로 중국의 비중이 높아졌고 지금 뭐 거의 다 그쪽에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는 지금 이제 물량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수준은 좀 지난 것 같고 이제 기술력 있는 쪽으로 좀 승부를 봐야 되는데 LNG선 쪽에서 많이 뺏기고 있다. 근데 이게 또 반대로 보면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게 국제해사기구에서 계속적으로 환경 규제를 강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무탄소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LNG선은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LNG선으로 바꿔도 결국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이걸 바꿔야 되는데 뭘로 바꿔야 되냐면은 암모니아선으로 바꿔야 돼요. 근데 아시겠지만 한번 암모니아선 수주 쳐보세요. 그러면 연초에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우리나라가 암모니아선 70에서 80%또 싹쓸이하고 있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직까지는 100% 무탄소는 아니지만 증권가에서는 25년의 기점으로 무탄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러한 기술력이 명확하게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이건 국제해사기구에서 아무리 막 규제를 강화해도 그 허들 자체가 넘는 선이기 때문에 뭐 기대감은 당연히 높고요. 그다음 암모니아선 자체가 LNG선보다 15%에서 20% 정도 더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량이 조금 적더라도 결국에는 최후의 흐름으로는 이쪽을 또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조선업에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키 자체는 상당히 강한 흐름들을 여전히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해석이 시장에서 통했나요? 오늘 조선주들의 움직임이 이 데이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네. 뭐 빠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다 상승을 했으니까. 음. 자, 어쨌든 반도체 수출 호조 이 부분이 가장 뭐 지난해 11월부터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하니까 사실 이런 데이터를 보면 오늘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매수의 기회로 봤어야 되나? 삼성전자라든가 관련된 종목들 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저는 일단은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제 반도체 산업군들에서의 뭔가 매도 포지션을 잡으려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주식이라는 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그 메커니즘 안에서 당연히 플레이가 돼야 되는 것이 맞지만 만약에 현재 시점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현재 시점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안 사야 되느냐 그런 고민들을 해볼 수가 있죠. 그렇게 된다면 지금 대부분의 산업군들이 52주 신고가이기 때문에 그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면 우리가 살 게 별로 없어요. 시장의 주도주를 살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기회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 반도체 특히나 투탑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좋아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증권가 리포트를 살펴보시면 뭐 하이닉스가 벌써 2, 3거래에서의 3, 4개가 나와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월말로 가면 갈수록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영업 전망치가 계속 나올 텐데 이 수준이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도 잘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기조 자체가 더 확장이 될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그런 이제 전망치를 어느 정도로 가져오는지에 따라서 사실상 우리가 기준점이 달라지고 또 기대감이 형성이 되잖아요. 무엇보다 이제 이번 30일을 기점으로 이제 실적 발표들이 또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단연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뭐 전거래일에 140불까지 갔다가 130불로 떨어져서 끝났지만 지금 이제 분석 자체로는 200불짜리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지금 기관이 큰 도움이 안 되지만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기관의 수급의 힘이 굉장히 셉니다. 7, 80%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에서 어떠한 평가를 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애널리스트에 대한 이런 목표 주가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200불이 나왔다라는 거, 지금 현재 주가가 130불이라는 거, 그러면 그 상승 갭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요. 요번에 이제 100불을 넘었을 때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800에서 700 정도 안에서 움직이던 엔비디아가 그때 목표 주가 1200불짜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증권사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가가 슝 하고 올랐죠. 그래서 그런 기조로 본다라고 한다면 엔비디아가 적어도 160불에서 180불 안까지는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증권가 목표치가 다른 데서도 지금 160불 이상짜리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 상승이 나온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엔비디아 쪽이 강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도 괜찮고 엔비디아와 비교했을 때 PER, PBR 수준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쌉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말도 안 되게 싸요. 엔비디아랑 비교를 했을 때. 그러면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비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엔비디아하고 삼성전자는. 아니죠. 충분히 저는 비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도 왜냐면 GPU 만든다고 그랬잖아. GPU 만든다. 그 아직 없으니까. 근데 꼭 그런 지표 때문이 아니라 이게 HBM 쪽으로 시장이 워낙 치중이 되다 보니까 공정 라인들이 레거시 쪽이 지금 많이 빠졌어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레거시 쪽에서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스토리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한 기관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엔비디아에 대한 이런 이 칩에 대한 초과 수요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유지가 되겠지만 이제 2분기 넘어가서부터는 공급 부족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것이다라는 좀 합리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기반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칩 부분은 다른 데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공급망이 또 늘어나는 상황이니까 충분히 가격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레거시 쪽에 대한 비중을 갖고 있는 쪽이 강해질 수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나온 데이터를 봤을 때 디램과 낸드 쪽에서 성장률을 보셨을 때 디램보다도 오히려 낸드 성장률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 센터나 이런 부분에서 진행이 된다면 이제 컨트롤러에다가 낸드를 붙여서 이제 SSD 만드니까 그 부분에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럼 낸드 쪽이 살아나면 삼성전자나 이런 쪽에서 가치가 당연히 과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신다면은 충분히 엔비디아랑 비교를 할 만하다. 우리나라에 삼성전자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평가를 받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삼성전자가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어 봐요. 이 시총으로 절대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조금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는 그래도 그 시간에 대한 녹여낼 수 있는 어떤 여유로움이 좀 필요하겠네요. 투자자들에게는. 그렇죠. 아무래도 시간 자체는 조금은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그 계속해서 뭐 미국의 수출이 더 많았다, 중국 향이 더 많았다 이렇게 좀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네. 이번에는 그 중국 수출 데이터가 좀 하락했다고요? 이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네, 여기 지금 화면을 보시면 주요 국가 부분에서 미국과 중국의 이제 수출 금액이 나오는데 금액 자체가 지금 상당히 비슷해진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증감률 부분도 미국이 지금 압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여 밑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차곡차곡 올라오면서 중국을 제치고 이제 1위 국가가 됐다라는 것은 저는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실리콘투 같은 종목군들이 반등이 세게 나온 이유도 화장품 수출 데이터 안을 뜯었을 때 전년 대비 그리고 전월 대비 높아진 것도 있겠지만 미국발 비중이 워낙 높았었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화장품 쪽으로 보시면 미국 쪽 비중이 48%가 늘어났고 아마 중국발 비중이 마이너스 23%? 요 정도로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 쪽에서 올라오는 거에 우리 시장에서 좀 주도주 역할을 해줬었던 종목군들이나 산업군들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에서 이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중국에 대한 규제가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발 비중이 상당히 높은 기업들이나 산업군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화장품 쪽에서 LG생활건강 그리고 에스티로더의 주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엘프뷰티라는 이제 저가나 H&B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목표 주가도 올라가고 있고 신고가도 자주 갱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발 비중이 높은 에스티로더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실적 가이던스 자체도 많이 하향이 됐고 주가의 흐름도 상당히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LG생활건강의 수출 데이터를 한번 찾아보시면 중국발 비중은 오히려 늘고 북미나 기타 지역들은 줄었어요. 아모레퍼시픽은 반대입니다. 중국발이 줄고 나머지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괴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화장품 산업들을 보시면 이 수출 데이터가 이렇게 주요 지역과 이런 넘버가 바뀌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를 조금 이해를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기 지금 대만이 80.6%잖아요. 뭐가요? 저기 이제 대만의 그 수출 증가율. 저게 이제 그 우리 HBM이 대만으로 수출되는 거겠죠? 미국이 글쎄요. 아니라? 그렇겠죠. 그렇죠. TSMC에서 이제 만들어야 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게 이제 확 저렇게 좀 증가를 하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자, 일단 그 오늘 뭐라 그럴까요? 한국 증시도 참 변동성이 좀 심했어요. 보니까 외국인의 선물이 그 뭡니까 한 2시 반까지는 한 3,500억 네, 이 정도 하다가 네. 그 이후에 지금 한 1,000억 미만으로 확 바뀌고 반대로 이 현물에 대한 매도 네. 포지션도 한 1,000억대에서 3,000억대로 확 바뀌어버리고 이게 뭡니까? 미국 증시가 오늘 이제 내만여의 날이잖아요. 이거하고 그렇죠.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제 오늘 좀 선제적인 반응이 일부 있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물에 대한 수급은 앞서서도 좀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9월물에 대한 선물 가격과 지금 코스피 200의 현물 가격의 차이가 2.5가 나고 있습니다. 물론 만기일이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지만 최근에 이제 한 4월, 5월 달부터 좀 패턴이 어떤 흐름들이 있었냐면은 베이스 차이가 1.5에서 2 이상 났을 때는 선물의 매수 포지션이 굉장히 강하게 잡혔었던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총 누적량 기준으로 이제 작년 11월부터 패턴이 플러스 2조에서 마이너스 5조까지의 밴드 흐름에서 선물 흐름들이 있었는데 지금 총 누적량이 플러스 1.9조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목에 찼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선물이 만약에 이 밴드 자체를 뚫어준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강력한 외국인의 수급이 따라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우리 지수가 생각보다는 조금 더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기준점이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선물의 수급은 상당히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좀 상당히 들어왔었던 부분들이 있고 반도체나 자동차 중심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좀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오늘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면서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도도 같이 나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바스켓으로 던지는 움직임들이 일부 포착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서 같이 좀 물량을 던졌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단 외국인들이 아직까지는 그 상방 포지션이 그대로 유지는 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재룡 산업, 뭐 재룡 전기 뭐 쫙 급등했어요. 뭐 이유가 네. 있습니까, 특별히? 일단은 뭐 이유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상 이제 뭐 수출 데이터 부분도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일단 전력 기기에 대한 산업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제 전력 기기 같은 경우는 산업의 사이클이 상당히 좀 길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10년 전에 사이클이 왔을 때 6년 동안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작년부터 성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2년째거든요. 그러니까 횟수로 치면은 아직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만약에 사이클이 오더라도 4년 이상의 성장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 10년 전과 지금은 전기를 사용하는 양 자체가 차원이 다르죠. 네. 거기에다가 AI 데이터 센터까지 붙어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사이클 자체는 상당히 좀 크게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PPI 기준으로 보더라도 6년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전력기기 쪽에서는 뭐 수출 데이터라든지 이런 흐름들 상당히 좀 긍정적일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력기기는 진짜 좋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지역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노후 변압기를 교체를 하고 있는데 이 교체 사이클이 생각보다 깁니다. 이것도 네.
산업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최소 7에서 8년 정도가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노후변압기를 교체하는 이 주기 자체가 상당히 길다라는 점. 근데 문제가 뭐냐면 25년, 40년 이후 넘는 노후변압기의 수가 아직도 70% 이상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설치를 하기 때문에 동부에서 서부, 서부에서 동부로 가는 거 또 깔아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만 하더라도 사실상 산업적인 사이클 자체가 굉장히 긴데 문제는 미국에서만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유럽 지역 지금 보세요. 이제 재생에너지 정책들 엄청나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전력에 대한 소요가 굉장히 크죠. 그럼 이거 다 또 설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재건할 때도 또 인프라 필요하죠. 사우디 내음도 또 깔아야 돼요. 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또 나다 보니까 이게 해적 케이블도 원래는 중국 쪽으로 해서 우회하는 것들을 많이 깔았는데 이게 26년 이후부터는 중국 외에 근처 지역으로 뿌려져 나갑니다. 그래서 그게 또 어마어마하게 깔려야 돼요. 그러면 해적 케이블부터 시작해서 전력 보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이 깔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전력 기기에 대한 산업 사이클은 굉장히 길게 갈 것이고 지금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것들도 너무 많고요. 또 우리나라 제11차 전력 기본 수급 계획도 살펴보시면 전력 인프라 엄청 깔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책발도 지금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뭐 얘기했어요? 우리는 다 까먹었지만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만들자 해가지고 지금 풍력 같은 경우도 네 곳에서 지금 대단위를 막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용인 클러스터 필요하죠. 그렇지. 그런 것들에서 다 깐다라고 보면은 이게 지금 엄청나게 모멘텀이 크게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수출이나 이런 것들에서 약간의 좀 상승이 나오고 거기에 따른 기술적인 좀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펀더멘탈로 본다면 이 전력기기와 전선 이런 쪽은 룸이 진짜 엄청나게 저는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가 약간 좀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네. 이제 그 예전의 사이클을 다 겪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요번에 이제 이런 사이클이 우리가 다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항상 그 매직 단어 있지 않습니까? 선반요? 선반요. 아, 이거 아니요. 네. 이거 이제 막 스터디가 되어 있다 보니까 네네네. 예전에는 이제 또 SNS나 이런 거에 또 다 확산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지금은 또 워낙에 또 빠르게 올라가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빠르게 또 선반영해서 끝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게 이제 주가가 워낙 이제 뭐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3만 원에서 벌써 30만 원대 네. 왔으니까 10배 올랐네. 네,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이것도 이제 넘버로 들어가면 또 해결이 되거든요. 이제 글로벌 기업이죠. 이제 이튼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야 HD 현대 일렉트릭은 동등한 PER 수준을 받습니다. 이제 LS 일렉트릭 15배, 16배 수준이죠. 아직도 룸 엄청 많이 남아있어요. 효성은 말할 것도 없이 낮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런 그 넘버로 보더라도 사실상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다고 글로벌 피어 그룹과 이제 PR 수준을 맞췄다고 해서 이게 끝이냐? 그건 아니죠. 산업이 성장하고 실적이 높아지면 거기에 따른 밸류 또 라인이 수치가 또 낮아지는 네, 거니까. 낮아지는 겁니다. 근데 이 전력기기 쪽에 대한 수치가 뭐 40배, 50배 이 수준이 아니에요. 20배, 25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뭐 우리나라 평균 PER 수준 대비했을 때는 물론 높죠. 네. 근데 하지만 이제 미국이나 기타 지역으로 봤을 때 이게 높다라고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이제 K 증시에 상장돼 있어서 그게 조금 제가 그렇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미국발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기업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해적 케이블 쪽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산업군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땐 플러스 알파 프리미엄을 상당히 많이 받을 거예요.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 그쪽을 다룰 수 있는 기업은 다섯 손가락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꼭 K 증시라고 소외를 받을까? 라는 부분에서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일본이나 우리나라 그리고 이제 중국 증시에서도 일렉트릭 쪽은 다 신고가를 찍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기조이다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올랐다. 그럼 킹 반영이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네. 하지만 전 세계적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 룸이 많이 남아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네. 들으셨죠? LS 그 대왕고래만 쫓아다니더니 이제 전력주 좀 샀다고 전력주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막 증폭하고 있네. 아닙니다. 저 그동안 예. 근데 이게 하나 궁금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전선주가 됐든 전력기기주가 됐든 네. 한번 부러졌잖아. 어쨌든 그렇죠. 네. 조정을 받았을 때 그래 이제
이 일반적인 테마주처럼 그냥 하방으로 그냥 내려갈 거야라고 봤던 분들도 많이 있고 그렇죠. 예. 지금 얘기하신 그런 논거로 조정 후에 더 큰 상승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일단 우리 그렇죠. 하본 부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는 당연히 후자죠. 후자. 네, 지금 엄청 좋은 얘기들을 네네. 제가 엄청 뿌려놓은 이유가 펀더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산업을 어떠한 부분에서 좋게 볼 때 단순히 가격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보면은 한미반도체가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한미반도체 지금 PR 수준 보세요. 고평가 중에서도 고평가입니다. 이게 손이 나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한미반도체의 목표 주가가 많이 높아질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에 맞는 실적이 증가가 되면서 PR 수준이 60배, 70배인 게 2년 뒤면은 30배까지 빠르게 내려올 수 있다가 포인트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전력기기도 이러한 다양한 산업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는 점. 다만 좀 하나 걸리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의 사이클이 깁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은 전력과 전선이 동시에 갔지만 원래는 전력기 송배전이 먼저 가고요. 그 다음에 산업의 사이클에서 2년 정도 이후에 전선이 가야 원래 맞아요. 네네. 근데 그게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어느 정도 이제 시간차, 산업적인 시간차는 분명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지만 또 전선 안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해적 케이블이라는 또 다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 이제 시장이 그걸 어떻게 판단할지에 따라서 사실 움직임들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정도는 좀 첨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전력주, 전력기기 가운데서의 탑픽 어디로 보고 계시나요? 네, 저는 HD 현대 일렉트릭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르스가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두 가지 종목을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네. 제가 HD 현대 일렉트릭을 먼저 말씀을 드려가지고 대장이죠, 지금. 네, 네. 그거 이제 대장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발로 움직일 때 그 다음엔 LS로 토픽을 했거든요. 제가 해적 케이블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네. LS가 이제 지주사잖아요. 근데 하위 종목군들의 지분을 거의 95% 100%를 다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단 수직 계열화 부분에서 프리미엄을 받고요. 또 해적 케이블이 이쪽으로 들어가요. 들어가기 때문에 LS도 굉장히 괜찮은 종목입니다. 근데 일단 기준점이 요번에 잘 보세요. 차트 다 부러졌지만 HD 현대 일렉트릭만 안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 가장 높고요. PPI 제일 좋은 흐름으로 나타났고 수주도 제일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HD 현대 일렉트릭을 일단 기준점으로 보시고 나머지 부분에서 이제 플러스 알파로 뭐 이제 해적 케이블을 보신다. 그러면 이제 LS 대한전선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대한전선보다는 아무래도 LS가 뭐 돈도 많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훨씬 더 매력적이기 때문에 해적 케이블까지 보신다면은 LS가 당연히 토픽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종목별에서는 약간의 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명백하게 시장에서 인정하고 있는 대장주는 HD 현대 일렉트릭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